중학생 is 뭔들. 지금부터 중학생활 알려주지. 설레지 두렵지 모르겠지. 하지만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줄 거니까 시작해볼까. 준비됐어 모두 경청. Say yeah. 호호. 수업시간 갑자기 늘어났어. 무려 5분이야. 무려 5분. 갑자기 들썩거릴지도 몰라. 너의 엉덩이가 엉덩이. 수업시간 45분 묘해지는 나의 기분. 시험도 많아졌어. 정말 축하해. 괜찮아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니까. 들어봤니? 자유학기제 축하해. 그때는 시험을 안 봐. 대신 나를 봐. 나를. 미안 당황스럽구나. 즐거운 체험활동 기다리고 있어. 너의 꿈갓길을 펼쳐봐.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자유롭고 즐거운 중학생활 누려봐. 할 수 있어 내 말을 믿어. 소리 질러 모두 예! 흑! 흑!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EBS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학생이란 이름인데요. 정말로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중학생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중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주목해 주시고요. 우리 랩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여러분의 중학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생님이 달라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주로 어디에 계셨나요? 그렇죠, 바로 교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는 담임 선생님이 늘 교실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무실이라든가 선생님의 교과 교실에 계시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시다는 점인데요. 초등학교 때는 주로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죠. 그리고 교과 전담 선생님께서 수업을 맡아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학교는 놀랍게도 교과목마다 선생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렇게 교과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점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 때는 없었던 교과의 선생님도 계십니다. 진로진학 전문 상담 선생님, 정보 선생님 이런 교과목의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거기 어른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여러 교과의 선생님들이시구나 생각하고 인사도 좀 예쁘게 하고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신입생을 만난 사례가 있는데요. 신입생이 선생님을 보고 아저씨 도서관이 어디예요? 라고 해서 아주 당황스러웠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수업이 달라요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선생님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미 랩으로 여러분께 단서를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이 몇 분 늘어났다고요? 바로 5분입니다. 5분. 초등학교 때는 40분의 수업 시간이었죠. 중학교 때는 무려 45분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뭐 5분 정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매 시간마다 5분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시간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설마 중학교 5분 늘어난 시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배우는 양, 공부해야 되는 양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고 넓은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점은 바로 하교 시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에는 2시 반 정도 이런 때 하교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을 텐데요. 중학교에서는 7교시가 많기 때문에 주로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뿅! 물론 한 학교의 사례니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9시 등교하는 학교도 있고요. 8시 반에 등교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아무튼 아침에 등교를 하고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시간을 딱 보면 여러분 거의 3시나 4시 사이에 수업이 끝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에 오래 있는다고 뭐 힘들고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교심을 기르는 기회가 된다. 즉 학교를 사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인데요. 일반 교과, 예체능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일단 표를 보고 설명할게요. 뿅! 잘 보시면 여러분 일반 교과는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국어, 사회, 도덕, 수학 이런 교과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체능 교과 잘 알고 있죠? 체육, 스포츠 클럽, 음악, 미술 이런 교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라고도 부르는데요. 보시면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때에는 교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교과가 있구나. 나도 정말 이 교과들을 즐겨보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초등학교 때보다 이동 수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표를 잘 보시고 수업하는 그 장소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요.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동아리도 많아지고요. 뜻이 맞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율적인 동아리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자율 동아리라고도 하고요. 또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학식이 끝나면 이런 정보들을 꼼꼼하게 메모를 잘 해놨다가 여러분의 중학생활에서 해보고 싶은 걸 다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다는 점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짜자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여러분의 친절한 담임선생님께서 과제도 알려주시고 준비물도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굉장히 보다듬어 주셨는데 중학교 때에는 그 보다듬어 주시는 부분 더하기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과제도 많고요. 또 수행평가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모를 잘 하면서 챙겨야 하고요. 특히 각 시도별로 1년에 해야 되는 그런 규정된 봉사 시간이 있다는 점 잘 기억하셨다가 친구들과 이렇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중학교에 들어간 선배들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부분인데요. 학교의 규칙을 잘 이해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께 메모하는 습관을 갖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주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메모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요. 어떤 중학생들은 초등학교와 다른 점이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급식판이 커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가 아니 했더니 저희 학교엔 매점도 있네요 라는 이런 소수 의견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기에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바로 두 번째는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친해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한 반이 안 된 친구들도 같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얼굴이라도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여러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을 두루두루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이렇게 놀지만 마시고요. 여러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두루두루 이렇게 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특히 친구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과 후라든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취미에 대한 이야기,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여러 친구들과 다양하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친구들이 서로를 좀 인정하고 격려하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친구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떤 친구에 대해 험담, 막 나쁜 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친구에 대해 막 욕을 하거나 또는 어떤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금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면 이렇게 그런 나쁜 말 외에도 여러분 은근히 차별을 담은 말도 많이 해요. 어떤 친구의 신체, 외모를 갖고 공격하는 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좋지 않은 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친구 사이는 굉장히 단단한 것인데 그런 나쁜 말들이 그 단단한 사이에 균열을 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을 최대한 좀 많이 해서 따뜻한 교우 관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 친구 사이 때문에 고민한 적이 실제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런 친구들, 즉 그 대상 친구들과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학교에는 보면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상담 선생님도 계십니다. 너무 고민될 때 막 혼자서 막 아파하지 말고 그 선생님들께 자신의 상황,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요즘 학교 폭력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단어인데요, 여러분. 폭력은 절대 학교 사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학교에 여러분 신고도 하고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인간에겐 다른 사람을 괴롭힐 만한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기억하셨다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초창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신고하시고요. 바로바로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만 이런 폭력을 학교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은 폭력이라 하면 주먹으로 하는 폭력만 생각을 하는데요. 말로 하는 폭력도 언어 폭력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짜자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좋은 친구만 찾지 마시고요. 나 먼저 좋은 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교우 생활, 교우 관계,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자, 바로바로 공부 안내입니다, 여러분.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죠.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와 다르게 중학교에서는 각 교과별 교과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교과목에 따른 공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질문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중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답변,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 이런 것보다는 각 교과별 전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라면 공식을 잘 알고 그걸 예제로서 정리하는 거,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든가, 국어라면 글을 잘 읽어내는 방법을 좀 이해한다든가, 이렇게 각 과목별 특징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입학한 후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 각 교과별로 안내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눈빛 이렇게 초롱초롱 이렇게 열심히 경청하시고 귀 쫑긋 세우고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마 중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생존한다. 또 뭐 적자 성장, 적는 자가 성장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공부 전략에 대해 궁금하다면 또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바로 다음에 나올 EBS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죠. EBS 교과별 선생님들이 강의 중에 이렇게 공부 방법론을 안내하실 때 역시 잘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학교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도 미리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수업 중에는 이렇게 메모도 좀 하시고 선생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과제 같은 게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된다는 거. 즉 공부의 기본은 수업 시간.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의 기본은 뭐? 수업 시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다르게 이게 더 강조가 되는 것이 바로 중학교인데요. 무엇이냐? 자신만의 공부 계획. 이걸 세워서 꾸준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과목도 있으면 또 못하는 과목도 있게 돼요. 그럴 때 못하는 과목을 더 먼저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 최대의 적을 만나게 돼요. 그냥 스스로 합리화를 하죠. 뭐냐면 조금 하다가 이 정도면 됐어. 그러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 계획을 꼼꼼하게 이렇게 세우고 열심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방법을 알고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죠? 자, 그 다음 즐겨보자 EBS. EBS 공부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EBS와 같은 방송 강의나 인터넷 강의는 여러분 스스로가 꼼꼼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인터넷 방송을 키워놓고 뭐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인터넷 방송이나 우리 교육방송, TV를 통한 EBS 방송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방송 강의 이렇게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날짜와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그 여러분의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EBS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막 열심히 막 준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방송에서 만나길 희망합니다. 자, 그럼 바로 뿅뿅뿅. 여러분, 중학교에 들어오면요, 제일 많이 듣게 될 단어 중에 하나 바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어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주 빠르게 마치 랩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유학기제 한마디로 하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안 봐요. 와우, 와우, 시험을 안 봐요. 그렇다고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공부 또 체험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학기 동안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수업도 이렇게 참여형 수업, 그다음에 내 꿈을 위한 진로 탐색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막 설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세요. 자, 특히 여러분 평가에 대해서 보면요. 아까 이렇게 지필평가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점검하는 형태의 평가가 많습니다. 어려운 말로 그걸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관찰하시기도 하고 그때그때 내용을 이렇게 보시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요. 열심히 도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한 학교에 나온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에게 관심을 이제 갖게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시험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현재 2016년부터는 전국의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안 보는 자유학기제를 하는데요. 시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1년 동안 자유학기제를 하는 자유학년제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기대가 되죠. 우리 학교는 어떤 걸 할까 기대가 될 텐데요. 입학을 하고 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자유학기제가 아닌 학기에는 즉 일반 학기에는 일반적으로 1년의 시험을 4번 보게 됩니다.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보다 여러 가지 평가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서술형 같은 것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행평가를 잘 보기 위한 선생님의 팁을 준비했어요. 5가지 비법인데요. 학교에서 안내서 주실 때 꼼꼼하게 보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할까 많이 고민해 보기, 그리고 제출기한 같은 걸 잘 준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할 때는요, 이렇게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발표라든가 이렇게 만들기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빨리 중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죠? 선생님도 그렇답니다. 짜자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나도 몰라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여러분 감정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겪는 성장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안에는 거인이 있습니다. 크게 표현될 거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는 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요 글 책상에 적어놓고 한 번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중학생활을 응원합니다.